이번 시간 여러 가지 순열,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.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징적으로 푸는 공식이 있어요. 오늘은 이 공식을 이해하기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선생님이 이런 걸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게 있냐면 A, B, C, C, C가 있어요. A, B, C, C, C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거예요.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줄 세우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. 선생님 줄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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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그 다음에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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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그 다음에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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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똑같이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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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그 다음에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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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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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요렇게 세웠어요. 자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같은 겁니까? 다른 겁니까? 당연히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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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라고 하는 똑같은 걸 6번 쓴 거죠. 근데 선생님은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, 여러분. 얘는 다른 거라고 선생님 우겨볼까요? 선생님이 말하는 얘네들을 지금 6번 똑같이 쓴 이유는 뭘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CCC가 똑같은 C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1번, 2번, 3번 얘가 1번, 3번, 2번 2번, 1번, 3번, 2번, 3번, 1번 그 다음에 3번, 1번, 2번, 3번, 2번, 1번 자 이건 다른 거죠. 이건 6개를 따로 세주는 게 맞아요. 1, 2, 3으로 만약에 C가 바뀐다고 하면.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CC 결국 똑같은 문자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애를 줄을 세우면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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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라고 하는 똑같은 게 6번 나온다는 거예요. 다시 어떻게 계산을 하면 5개의 문자니까 선생님 5팩토리얼을 하면 됩니다. 얘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5P, 5예요.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다 쓴 이 6가지의 경우가 전부 다 다른 거라고 계산했을 때 맞는 수식입니다. 계산법이에요. 그럼 얘는 지금 이 6가지가 똑같으니까 이걸 하나라고 세줘야 되는 거죠. 이건 한 개야. 내가 마음으로는 뭐 1번, 2번, 3번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남이 봤을 때 똑같아 라고 6개를 하나로 뭉쳐줘야 돼요. 그러면 이때는 원순열의 생각을 잠깐 합시다. 원순열 때 우리 뭐 4팩이 아니라 4팩을 4로 나눴잖아요. 그래서 n-1팩, 3팩 이렇게 썼잖아요. 그 이유가 뭐예요? 짜장, 탕수육, 뭐 볶음밥 하나가 뭐였지? 양장피 이렇게 하면 그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똑같은 게 4개가 있어서 4로 나눠준 거였어요. 4팩을. 그쵸? 이거랑 똑같은 생각 해주는 거예요. 뭐냐면 얘는 5팩으로 계산하는 게 맞긴 맞아요. 맞을 수도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줄을 세우면 똑같은 게 몇 개가 나온다? 6개가 나온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6으로 나눠줘야 돼요.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? 6은 왜 나왔을까요? 이건 다 해봐야 되는 걸까? 그렇죠. 벌써 이 감이 좋은 친구들은 벌써 알아요. CCC 똑같은 얘네 셋이서 줄을 세우는 게 뭐냐면 3팩이기 때문에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죠. 3팩이 뭐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6인 거잖아요. 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있는 애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때는 이 똑같은 애들이 줄 세우기를 할 때 자리를 바꾸는 걸 뭔가 같은 경우,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나눠줘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 하신 거하고 다름없어요. 이거예요. 이 아이디어.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순열에서도 그냥 4 빼기 1팩 3팩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던 게 이 나누는 게 도대체 뭐냐. 세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뭐 만들었는데 같은 걸로 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. 이 아이디어를 여기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. 그러면 누군가가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우리가 A, B, C, C, C를 가지고 했거든요. 선생님이 너무 C를 나란히 놔서 그런가? 만약에 얘가 A, C, B, C, C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때도 결국에는 뭐예요? 그냥 줄 세우기 5팩인데 얘를 뭘로 나눠야 한다?
두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있는 C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으로 나눠야 된다. 같은 말이라는 거죠. 그러면 단계를 좀 올려볼게요. 이번에는 선생님이 보라색을 데리고 올 건데 A, B, B, C, C, C가 있어요. 난리도 아니죠. 아까 CCC가 있었을 때는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생각했으면 됐어.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. A, B, C, B, C, C. 요거 하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이렇게 줄 세우기를 했어요. 그러면 얘는 A, B, C, B, C, C하고 같은 거죠. 근데 지금 선생님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얘 1번, 얘가 2번이면 얘 1번, 얘가 2번, 얘가 1번 이렇게 B끼리 바뀐 거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A, B, C, B, C, C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여기 1번, 2번 하면 얘랑 지금 같은 거죠. 그쵸? 근데 여기서 또 이 C가 1번, 2번, 3번, 1번, 3번, 2번, 2번, 1번, 3번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B들이 자리를 바꾸는 빨간 경우 B가 두 개니까 걔네가 자리 바꾸는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애들이 몇 개씩 또 똑같은 게 생겨요. 6개씩 똑같은 게 생겨요. 이건 왜 6개가 나온 거냐면 이 파란색 똑같은 C가 3개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이 3팩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개념 끝났어요.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전체 문자가 6개였거든요. 근데 6개 6팩으로 원래 줄 세우기를 해요. 순열. 근데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이죠. C끼리 자리 바꾸는 거 3개니까 3팩이죠. 근데 B가 뭐 하나 자리 만들었을 때마다 6개, 이렇게 했을 때마다 또 6개, 그때마다 곱하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바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 방법이에요.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일일이 다 나열해서 알려줬어요. 지금 보니까 얘는 A 3개, B 2개네요. 그러니까 얘는 A, B, B를 가지고 자리 바꾸기를 한 거예요. 근데 보니까 A끼리 자리 바꾼 거 여기 보여줬구나. 그다음 여기 B끼리 자리 바꾼 거 보여줬구나. 결국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. 1번, 2번 지금 맥인 거죠. 근데 결국에는 남이 봤을 땐 AAA, BB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 좀 배웠으니까 생각해 볼까요? 총 문자 5개예요. 5팩이죠. 근데 A가 몇 개? 지금 A가 3개였어요. 3개. B 몇 개? 2개. 그래서 곱하기로 계산해 준다. 라고 하는 이 계산입니다. 이거 계산할 땐 당연히 무조건 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 놓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없애시는 게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. 다 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머릿속으로 하지 말라고. 자, 그렇게 해서 요렇게가 지금 다 같은 거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.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.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, q개, 뿅뿅뿅, r개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의 개수는 n개거든요.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됐다. 선생님 이 어마무시한 것은 무엇입니까?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. 아까 우리가 뭐 있었냐면 뭐 A, B, C, C, C 이렇게 있었잖아요.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. 얘는 5팩이죠. 근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3팩이죠. 근데 선생님이 이 앞에다가 A는 1개니까 1팩이고 B는 1개니까 1팩이야.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전혀 없죠. 이 옆에 써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1, 여기에 있는 1, 여기에 있는 3을 더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? 위에 있는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. 너무 색깔이 안 좋다. 보면 여기 지금 보이죠? 이렇게 여기 M 그리고 밑에 P, Q, 뿅뿅뿅, R 걔네들을 다 더하면 N이 돼야 된다. 이 얘기예요. 문제 우리 교과서 문제는 AAA, BB였거든요. 그럼 얘도 5팩이죠. 근데 보면은 똑같은 A가 3개 그 다음에 똑같은 B가 2개 그래서 3팩, 2팩 곱한 걸로 나눠줬어요. 근데 보면 3 더하기 2가 5잖아요.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? 만약에 여기 좋다. 그래 보기에 있는 거 그냥 합시다. 1, 1, 2, 3이래요. 총 5개, 5팩이죠. 근데 1, 2개, 2팩, 2, 2개, 2팩. 원래 여기서 끝나요.
근데 우리 이 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3은 하나니까 1팩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죠. 그래서 저렇게 식을 써놨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.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금방 했네요. 자, 그럼 문제 5번 한번 볼까요? 바나나예요. 모든 문자를 나열하래요. 간단하죠? 총 6개니까 6팩인데 보니까 B는 하나, A는 3개, 3팩, N은 2개, 2팩. 선생님 3 더하기 2는 5인데요. 왜 그래요? B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거 사실은 안 써도 돼요. 쓰면 식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.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주면 계산이 된다는 거죠. 이것도 계산해 주셔야 돼요. 이 정도도.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대요. n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대.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n이 왔으면 좋겠대. 그럼 저도 n을 써요. 원래 6개인데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어요? 4개 남았어요. 어떤 n이 와도 사실 같은 n이에요. 얘를 뭐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n이 달라요. 곱하기 1을 해요. 하시면 안 되겠죠. 문자 n은 똑같은 n이에요.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구냐면 B, A, A, A만 남았어요. 그러니까 요 4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배열해주면 되겠네요. 4팩인데 A, A, A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. 결국엔 4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. 왜 4가지겠어요? B가 제일 앞에 오고 B가 두 번째 오고 B가 세 번째 오고 B가 네 번째 오고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.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.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쪽 가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 유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. 길찾기 문제. 최단 거리로 가는 길찾기 문제예요. 자, 이 문제는 중학교 때도 해봤을 수도 있어요. 중학교 때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거죠. 여기 지금 화살표 보여요?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B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시작을 할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썼어요. A에서 여기까지 하나, 여기까지 하나.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하나,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하나,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한 가지, 여기도 한 가지.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점 찍은 파란 데 보여요? 여기를 가려면 1하고 1하고 더해서 2가지 경우. 그 다음에 여기서 세모 표시한 데 보면은 1하고 2하고 해서 3가지. 여기도 3가지, 여기는 그럼 6가지, 여기는 4가지, 여기는 10가지, 여기는 5가지, 여기는 15가지네. 와, 답 맞았다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다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걸 우리가 이제 순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뭐냐면 되게 고급지게 풉니다. 어떻게 고급지게 푸냐? 선생님이 영어를 좀 해볼게요. 우리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얘는 R, right. 대단하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윗 방향키를 뭐라고 할 거냐면 up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A점에서 시작해서 얘를 방향키로 이렇게 우리 조이스틱 움직이듯이 방향키로 B점까지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몇 번 눌러야 합니까? 어디를 가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은 가야 돼요. 만약에 내가 중간에 위를 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오른쪽 방향키는 4번은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 얘는 방향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방향키가 4번이 있고 위쪽 방향키는 2번만 쓰면 되는 거죠. 이거를 R하고 U 이렇게 해서 알파벳으로 하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방향키로 하기도 해요.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순서 배열을 해주면 그게 바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뭔 말이야? 자,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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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. 빨간색 한번 볼게요. 선생님이 오른쪽 위 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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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일종의 배열이잖아요. 그럼 얘는 오른쪽 위 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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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. 보이죠?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만약에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가야겠네요. 그럼 이 얘기는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. 초록색. 아, 결국에는 이 방향키를 내가 배열을 하면 되는구나.
근데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애가 아니라 오른쪽 아니면 위키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얘는 전체 방향키 6번 눌러야 하는데 오른쪽 방향키 4번 누르고요. 위쪽 방향키 2번 눌러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계산해주면은요 15가 나오죠. 즉 이게 바로 최단거리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골 문제가 지금 방금 푼 그냥 깨끗한 문제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단거리 길 문제에서 여기서 약간 솜씨를 부리면 중간에 뭐 호수가 있다거나 공사 중이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어디 내가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. 바로 문제 6번이 벌써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. 보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.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래요. 그럼 이건 너무 쉽죠. 왜? 우리 방향키 생각하는 거예요. 오른쪽 방향키 몇 번 있어야 돼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개.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 몇 번 가야 돼요? 4개. 4개. 그럼 얘는 총 9번의 방향키를 눌러야 하는데 5개 있고 4개 있으니까 요렇게 나눠주는 게 그냥 1번 문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계산인 거죠. 근데 두 번째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래요. 자,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우체국을 지나가야 합니다.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생각을 한번 해보자. 그럼 일단 집에서 우체국을 갑시다. 그리고 도서관까지 갑시다. 뭐 문제를 그냥 다시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하자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. 집에서 우체국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오른쪽 방향키 2번에 위쪽 방향키 2번인 거죠. 이렇게. 그럼 얘는 총 4번의 방향키를 누르는데 오른쪽 2개, 위쪽 2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그리고 우체국에서 도서관을 보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키가 하나, 둘, 셋, 위쪽 방향키가 2개예요. 총 방향키 5번 눌러야 하는데 오른쪽 3개, 위쪽 2개란 얘기입니다. 이렇게 계산돼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. 마지막 계산 처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. 파란색 선생님 길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갔어요. 이렇게 바로 약간 니은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갔죠. 그러면 그때 우체국에서 도서관 가는 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? 이렇게 갈 수 있고요. 이렇게 갈 수 있고요. 이렇게 갈 수 있고요. 이렇게 갈 수 있고요. 이렇게 아무튼 뭔가 하나를 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빨간색이 쫙 퍼지죠. 뭔가 파란색 하나를 정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빨간색으로 갈 수 있는 길의 수가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. 그럼 이때는 그때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곱의 법칙입니다. 곱하기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. 이것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. 선생님이 이 강의 시간 좀 줄이려고 숫자 계산을 자세하게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이 정도 숫자 계산은 본인도 할 수 있고 답안지 체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놓는 건데요. 이건 선생님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. 학생 여러분은 무조건 계산하셔야 되고요. 나중에 가서 시험 볼 때 계산이 틀려서 틀렸어요. 이런 소리는 그냥 본인의 탓입니다.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. 딱 숫자 보면 머릿속으로 탁탁탁 계산될 수 있을 때까지 단순 계산이더라도 우리 교과서 뭐 어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꼼꼼히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하세요. 나도 여기까지만 하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야지. 그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다 했어요. 지금 커서 안 하는 거예요. 자, 요 생각 넓히기에 있는 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하고 중복 순열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. 얘랑 이 다음에 나오는 갈릴레이의 주사위도 마찬가지고요.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중복조합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 탐구융합 22쪽에 있는 거 하나 또 있거든요. 얘네들은 좀 뭉쳐가지고 한 번에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